자, 이제 2강 들어갑니다. 개관 끝났고 투표를 안 해도 될 건데 왜 웃냐면 선생님 방금 찍었거든? 근데 녹화가 NG가 나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쳐다본다고 했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음성은 잘 들어가나 봤더니 화면이 정지돼서 다시 재촬영하는 거야. 힘이 빠졌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개관은 얘기했고, 자, 첫 번째 제목부터 들어가자. 제목에서는 문제의식을 독자에 환기한다. 다시 한번 안 해도 될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썼다라는 거, 부정부사를 썼다라는 거 먼저. 이거 특이한 거지. 이렇게 부정부사 써가지고선 잘 제목 잡지 않아요. 두 번째는 안 해도 될까라고 하면서 의문형인데 이게 의문형이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수사의문문 같은 수사의문문이 뭐다? 설의법. 설의적 표현 같은 느낌. 왜냐면 제가 답을 알거든. 안 해도 될까? 야, 이거 지금 내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면은 이게 뭐 판정 의문문이냐 아니면 설명 의문문이냐 이렇게 나갈 텐데 알면서 물어보는 거니까 수사 의문문 설의법적인 표현 양식이 쓰인 제목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개념어야. 수사 의문문. 이거 국기훈 선생님이고 모르면 문학 개념 이런 거 공부해야 돼. 그 다음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내용이 뭐냐면 내용적으로는 이건 지금 필자의 주장이 아니야. 필자의 주장이 아닌 거야. 원래 논설문의 제목은 필자의 주장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게 주장이니까. 근데 이건 내 주장으로 제목을 삼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비판하려고자 하는,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제목을 쓰는 거야. 그들의 궁금증이지. 투표하기 싫은데, 기권하고 싶은데 투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상대방의 얘기로 제목 삼았다라는 게 제목의 특징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면서 얘가 궁극적으로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투표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기 위해 투표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려고 이런 제목을 썼다라는 거고, 투표의 가치나 중요성을 올리려고 이런 제목을 썼다라고 보면 된다. 이게 제목의 의미면 벌써 이만큼 설명하는 거야. 자, 내용 들어갈게. 아까 한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촬영이 음성과 영상.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보는 건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촬영이 잘 되고 있는가, 나름 전자칠판에다 좋아지지 않았니? 선생님이 앉아서 촬영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좀 더 식상할까 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명도 설치했고, 좀 더 얼굴 좀 환하게 보이려고. 얼굴 약간 좀 빨간색 돌지 않니? 자, 됐지? 자, 이제 제목풀이부터 다시 갑니다. 투표를 안 해도 될까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 그 째째한 내용을 치면 조심해야 돼. 투표할 권리야,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거냐? 이 말 어떻게 단어 하나 빼먹으면 완전 반대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단어 봐야 된다. 의견을 제목으로 내세운 것도 특징이고, 투표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독자들에게 투표권에 대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다, 하고 있다. 필자는 투표를 해야 되는 당위적 주장. 여기 봐봐. 필기 아까 했잖아. 필기했잖아. 당위, 반드시 해야만 한다, must야. 그러니까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적 주장으로 제목을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식상해서, 너무 진부하니까. 알겠어? 너무 진부하니까. 하지 않고 투표에 대한 불신을 지니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야. 투표에 대한 불신. 투표가 뭐 마음에 드는 애들도 없고 후보자도 없고, 투표한다고 뭐 바뀌나? 뭐 내 인생 달라지냐? 투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제목으로 삼았다. 그것도 부정으로, 그리고 의문문으로. 투표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 궁극적으로는 투표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를 강조하기 위해 저런 제목을 삼았다. 이 제목과 관련된 의미도 아마 이 문제를 낼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반드시 낼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자, 이제 서론 갑니다. 서론, 본론, 결론. 봐봐, 아까 수업했다니까. 선생님 힘들게. 난 9종을 다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게 지금 얘들아. 그죠? 비상강, 천재, 김수학, 미래엔, 그죠? 동화, 금성, 막 너무 많아.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논설문 있다라는 거. 알겠지? 비상 강호용도 있고요. 창비도 있고요. 여러 명 조금 촬영 계속 나가고 있단다. 자, 이제 서론 갑니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다. 이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다라고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브라질은 의무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의무투표제가. 우리나라도 기권할 수 있습니다. 기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권할 수 있는데 브라질은 안 돼. 우리나라도 투표하면 한 65%면 대단히 많이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 첨예하게 막 싸울 때 막 좌우 진영이 막 이거 투표 안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지겠다, 막 그럴 때 정도가 최대가 막 65, 72%면 대박 난 거고, 그지? 전 국민이 들썩들썩한 거고, 웬만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한 30%, 25%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바쁘니까. 그것도 쉬는 날 공휴일, 임시 공휴일을 해야지 60%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35%는 뭐 하는 거야? 뭐 병원에 계신 분,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오는 분들, 혹은 범죄자들 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 놀자, 술 먹고 자자, 오랜만에 쉬어야지, 투표까지 거 안 해. 뭐 이런 사람들 합치면 35%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브라질은 의무투표제야. 100%를 목적으로 하는 게 브라질인 거지. 그래서 안 하면 벌금. 우리는 투표 안 해도 벌금 주지 않아. 벌금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35%가 안 와도 되는 거지만, 브라질은 자꾸 100%를 지향하는 거죠. 지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금 내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그들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나 안 갔다는 건 기권한 거니까.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기권한 거니까.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다.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 인정하라. 왜? 의무투표제니까. 제발 우리나라처럼 좀 투표 안 해도 그냥 가만 좀 놔둬라. 하지만 브라질 아니라는 거야. 자,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 그러면 왜 브라질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달라고 하냐면,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네 의사를 대변해줄 후보가 없어요. 마땅히 찍을 애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다 나보다 더 멍청한 것 같아. 1번. 두 번째는, 그래, 투표를 해도 뽑아봐도 바뀌는 게 없어요. 맨날 걔네들은 똑같이 뇌물 처먹어요. 뇌물 받고 살아요. 애들이 뭐 부패해요. 지네들 위주로만 가지고 맨날 표 달라고 할 때는 우리한테 알랑방 웃기다가 나중에 뽑히면은 뭐 지네 가족만 먹여 살려요. 그래, 뽑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권할 권리를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그런 이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다. 브라질 시민 거의 3,000명이면 얘들아 거의 모든 걸 다 감안했다고 보는 거야. 우리 뭐 선거 여론조사 할 때 1,000명이라는 모표본 만 하면 웬만하면 1,500만 명의 1,000만 명의 의사를 다 반영했다는 게 1,000명만 뽑잖아. 1,000명. 전화 설문조사 1,000명밖에 안 합니다. 1,000명. 2,844명을 대상으로 있는 설문조사에서 의무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에 참여하겠느냐라는 거, 벌금이 없으면, 벌금을 안 내게 하면 투표에 참여하겠냐 하니까 57%나 안 가, 안 해. 왜?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한 브라질이지. 왜? 뽑을 일도 없고 그놈이고 뽑아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자, 만약, 이 만약 봐라. 만약은 아까 서수장 특징문제 나온다고 했지. 만약이 뭐야? 가정적 진술, 가정법. 의무투표제가 폐지된다면, 뭐뭐 한다면, if. 투표를 절반 가까이, 거의 43%만 투표한다는 거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서론.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주장. 브라질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게 서론에 나왔던 거야. 됐지? 여기까지 이해하기 쉽지? 그래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마땅한 후보가 없다. 적절한 후보자의 부재, 투표에도 닿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표의 효용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 투표의 효용에 대한, 투표가 뭐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효용성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브라질에 달라. 벌금 좀 매기지 말라. 그렇게 해주면, 가정을 했더니, 진짜 한 건 아니야. 가정했더니 57%가 그럼 나 안 할 거야. 그 민주주의 훼손되는 걸 서론으로 먼저 넣은 겁니다. 본론 간다.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을까? 당연히 없겠지. 이것도 약간 수사 의문문 같고, 이것도 약간 서리법 같은 거야. 그죠? 자, 이것은 기권표입니다. 저는 기권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권할 수 있어. 그러면 기권하면 뭘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유효표가 아니라
무효표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무효표로 나갑니다. 그런데 프랑스 기권당은 이걸 뭘로 달라는 거야, 이거를? 유효표로 인정해 달라는 거야, 유효표로. 이게 좀 달라. 나는 또 특징이 뭐냐면 선거행위에 관심이 있다가 중요해. 선거행위에 관심이 있다. 선거행위에 관심이 있다. 프랑스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에서 로서 그 자격 신분은 로서라고 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그냥 그 목적의식이 있는 거야. 나름 목적도 있어. 기권하는 목적이 좀 달라. 그지?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과는 좀 차이점이 있지. 브라질은 선거행위에 관심 자체가 없어. 원래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관심이 있다라는 게 프랑스는 조금 달라. 관심이 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후보가 얼마나 멍청한지 그게 내가 알리고 싶은 목적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권할 거고, 근데 그 기권을 유효표로 만들어줘. 나는 기권당을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효표와 무효표의 차이는, 무효는 그냥 내 의사가 어떤 선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게 무효표고, 유효하다라는 건 나의 의사와 나의 목적의식이 반영이 되는 표로 살아남는 것은 유효표지. 그러니까 프랑스 기권당은 유효표로 분류할 걸 요구한다. 이 내용은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이다. 기권당에서는 선거 행위에 대한 관심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선거 행위에 관심은 있다. 브라질은 선거 행위에 관심조차 없는 게 브라질. 프랑스의 기권당은 선거 행위에 관심은 있다. 있지만 출마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 로서 자격 신분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권표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유효표로 해줘라는 거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는 거야. 즉은 상세와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이자 권리라는 것이다. 그럼 기권이 정치적 표현 행위, 프랑스 대통령이 멍청하다라는 걸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건 정치적 행위이며 관심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걸 권리로 줘. 투표하지 않을 거를 법으로 정해줘, 이런 뜻이야. 법과 제도로 인정을 해 주어라는 주장인 거야, 상대방의. 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있을까, 이렇게 문제 제기한다라는 건 계속 소통하려고 하는 방식인 거지, 진행 방식에서.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당연히 없겠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65%지. 65%고 나머지가 안 와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거, 이거 이따가 할 거야, 이거. 유의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어. 현재야, 이건. 현재 우리는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은 하고 있어요. 브라질처럼 막 벌금을 때리진 않지만 기권을 인정하고 있고, 브라질은 기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지. 브라질은 의무투표제니까.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곧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맞지 않은 거야. 권리 제도까지는 아닌 거야.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는 거야. 의사표현 형식으로 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 법과 제도로 성문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지. 즉 상세와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는 있어. 개인의 선택이니까 인정을 한다. 우리나라랑 전 세계가. 이는 법이나 제도로 명문화할 수 없다. 명문화라고 한다, 이거를. 혹은 뭐라고 그래, 이걸? 성문법이니까 성문법화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인 거지. 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라는 나의 주장인 거지. 나의 주장이에요. 필자의 주장입니다.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가 중요하다. 이 전제가 뭡니까? 어떤 결론이 되려면 그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명제가 전제 조건이라고 하지. 그치? 내가 아버지라는 결론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은 뭐야? 자식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아버지라는 결론을 얻지. 이런 걸 전제 조건이라고 하나, 전제. 그 3단 논법에서 대전제, 소전제도 했었지. 자, 전제조건이 뭐냐면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대전제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대전제야, 대전제.
이 대전제 안, 민주주의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걸 그 안에서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의 존속을 더욱더 공고히 한다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이건 가정이야, 가정.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존속하는 데 있어서 딱 보는 순간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줬다간 민주주의 존속이 깨진다. 대전제. 이걸 지켜야 된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주장. 그 예시가 들어간다. 그 사례와 예시가 언제냐면 2022년 12월 얼마 되지도 않았어. 3년 전이야. 2년 전이야 이거. 12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는 11.2%밖에 안 왔어. 뭐 기권하고 뭐 다 인정해 주니까 이로 인해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체제가 위태로워졌어. 이게 대전제였는데 대전제가 훼손됐어. 정당성도 훼손됐다. 왜 정당성이 훼손될까? 선거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국민 대표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투표가 많이 돼야지 지지한 사람이 많아야 정당성이 자격이 부여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기권한다고 하면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겠지 그들이. 그러면 그런 정부와는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겠지. 따라서 사회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결론이야. 자, 이게 인과관계야. 앞에 있는 게 원인이야. 원인. 자, 기권표를 만약에 인정한다고 하면 11.2%가 될 거야. 그러면 체제도 위험해지고 정당도 훼손돼.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인 거고 다수결을 많이 사람 뽑아서 정당성도 있어야 되는데 정당성이 없으니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않고 그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라는 결론. 그러니까 반이 힘들잖아. 그러니 이런 결론이 돼. 어떤 결론?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너한테 줄 수가 없어. 이러이러해서 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라는 거. 이런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봐야 돼. 째째한 내용일치 째째하다는 건 조금 선생님이 틀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자, 이거 중요한 거 빨간색 나간다. 또 뭐라지? 예상반론. 자, 이건 예상반론 왜 한다고 했지? 논지를 강화하려고 한 거지. 즉 예상반론에서 끝나야 돼. 예상반론에 반박이 나와야 돼. 반박이 안 나오면 또 안 돼. 예상반론만 얘기하면 또 걔가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상반론하고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지만이 두 번이 나와. 두 번이. 이 하지만은 예상반론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내 거에 반론하는 애들이 있겠지? 누구겠어? 투표하지 않을 권리 달라는 애들이겠지. 걔네들이 뭐라고 예상반론하냐면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니까요.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변화도 하지 않고 아까 브라질 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 의문이 든다는 예상반론이 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썼지 얘들아. 양보구문. 이 양보가 진짜로 막 내 그 주장을 하다가 걔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한 발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야. 양보. 자리를 양보. 진짜 그 양보야. 그러니까 주장을 양보하는 거야. 네 말도 요만큼의 일리는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저 영어로는 if though 발음 괜찮냐? 그 양보 구문을 꼭 이 정도에 써주면 너희의 논지가 되게 강화돼. 왜냐면 내 주장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도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의 문제점을 쟤네가 지적할 걸 알고 있다. 비판적 사고를 증명하는 게 양보 구문이고 그 양보 구문이 예상되는 반론을 들으면 한번 근데 예상될 반론은 걔가 한 거야? 내가 예상한 거야? 내가 예상한 반론이니까 논지가 되게 똘똘한 거지. 많이 연구한 거지. 그치? 내가 준비 못 했는데 갑자기 반론 팍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양보 한번 하는 거야. 그럼 양보했다고 끝나야 돼? 내가 다시 재반박해야 돼. 재반박해야 되는 게 다시 하지만인 거야. 그래서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투표를 하지 않은 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내가 네 말에도 좀 양보할게. 뭐 이런 뜻이야. 근데 빠뜨그러나 하지만 기권은 자, 네 걸 내가 재반박해 줄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반박이라고 그래. 재반박이야. 반박의 재반박. 기권은 암묵적동이야. 암묵이라는 건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속으로만 하는 걸 암묵적동이라고 하는 거지. 왜 기권이 암묵적동이지? 우리 민주사회 상황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해.
근데 지지 않는다면 기권을 하면 결국 네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즉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제가 싫어서 기권할 거야 하면 네 표는 무효표가 될 거고, 우린 다수결이기 때문에 1대0, 5대4 한 표라도 제가 이기면 제가 대통령 되잖아. 그러면 제가 대통령 되도록 네 기권이 암묵적 동의를 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역설적이지, 모순이지, 이치에 맞지 않잖니. 이치에 맞지 않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대단히 여기는 무조건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건 무조건 출제 포인트야. 그래서 기권은 암묵적 동의고, 역설적인 상황, 왜 역설적인지 알겠어? 맞게 되는 것이니까는 안 돼. 그래도 안 돼라고 가는 거야. 양보구문, 예상반론, 반박, 재반박. 그리고 암묵적 동의. 그리고 역설적 상황이 발생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거, 어떤 사물 현상을 이루기, 어떤 결론이 되기 위해 먼저 내세워야 하는 조건, 전제 조건, 존속, 유지된다라는 거, 암묵적이라는 건 자기의 의사를 밖으로 내지 않는 걸 암묵적이라고 한다는 어휘력. 그리고 요거. 뭐 서론본론 당연한 거고, 이거는 구성 당연한 거고, 예상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예상반론, 지지한 후보나 정당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이거 누가? 필자가 아니야, 이거는. 필자가 아니고, 누가 얘기한 거야?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얘기하는 걔네들이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건 반박 어떻게 했다? 재반박했다? 어떻게 했다? 기권은 암묵적 동의라 같다니까, 암묵적 동의라니까.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된 투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네 기권은 암묵적 동의가 돼. 혹은 역설적 상황인데 네가 지지하지 않았던, 네가 싫어했던 애가 당선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돼. 그러니까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라고 얘기해 준 첫 번째 본론 1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했던 거고, 필자의 반박, 암묵적 동의, 역설적 상황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론 2부터는 3강에서 진행을 해볼게. 짧게 가는 거니까 바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인출 먼저 하라고. 주입과 인출. 주입 많이 하면 뭐 하겠어? 인출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다시 주입하길 바란다. 자, 국기현 선생님이었습니다.